안녕하세요. 마맵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비앤비 등록 과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세팅에 필요한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세세하게 등록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찾지 못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컨텐츠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많아서 2년 반 전부터 고시원 임장을 할 때 알아보며 에어비앤비 물건도 같이 봤었는데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때도 홍대 부동산만 연락을 했었어요. 홍대 입구 30초 거리에 에어비앤비 물건을 2번 받았었는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했어요. 상가주택이었는데 주택도 상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욕실까지 만들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이라면 이런 공사쯤은 바로 진행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고시원 권리금이 낮았기 때문에 고시원을 더 늘려보자라는 마음이 크게 자리했었어요. 그 밖에도 몇 번 더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이면 바로 계약할 물건들인데 그때 고시원에 완전 몰입하기도 했었고 정신없이 하루 이틀 미룬 사이에 다른 곳에서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숙소 구하기도 전보다 쉽지 않지만 저도 건물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고 때마침 제 투자금에 맞는 건물을 보고 있었던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고 또 땅의 가치를 올리려면 내 건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임대로 진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숙소를 구할 때 처음에 홍대 근처 모든 부동산에 전화했지만 나중엔 에어비앤비 물건을 그래도 호의적으로 보는 부동산을 공략했답니다. 그래서 총 4-5건의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물건 받아보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연락하다 보면 물건이 나오기도 해서 며칠 전에도 물건을 받아보게 됐는데요. 전 이미 진행하고 있어 패스했습니다. 꾸준히 소통하며 임장도 자주 가서 명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에어비앤비 받는 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숙소 계약이 끝나고 잔금을 마쳤다면 관할구청 관광정책과에 가서 외도민 허가 신청을 한답니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신청하러 가실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가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혹은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고 입주민 동의서가 공동주택 등일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분증,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거창할 거 없고요. 전 3분 만에 끝냈습니다. 가장 간단한 양식을 찾아 타이핑만 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에서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어느 층에 서류를 내고 2만 원을 내고 가면 실사를 나가기 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사까지 40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동안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가구 가전을 받고 조립형은 조립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했습니다. 완제품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조립을 진행한 게 많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 택배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했지만 맨날 산처럼 쌓여있는 택배를 개봉하고 박스를 수도 없이 버리고 조립하면서 성장은 했지만 나중엔 택배는 그만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택배가 적게 오는 날은 기분까지 좋았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전까지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단독형 화재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 손전 등 피난 안내도, 소화기 비치, 출입문 상단 유도 표지판, 3층 이상은 완강기 설치,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했지만 시간을 줄이고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 피난 안내도 등 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겼답니다. 실사 오기 전 다이소도 몇 번 들러 비품을 샀어요.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품과 가구, 가전이 가성비 있고 감성까지 가져갈 수 있어 좋은지, 그리고 이불을 보관해야 하는 곳이나 이불 빨래와 같은 꿀팁에 대해서도 차차 말씀드려 볼게요. 알바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사를 나오면 소방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눌러보는 등 촬영을 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테스트를 하는데 집소개야 오시는 길 정도의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외운 내용을 잘 말씀드렸답니다. 그러면 3일 정도 후에 메일로 허가증을 찾으러 오라고 해요. 그럼 다시 구청의 관광정책과에서 허가증을 받고 등록 면허세 6만 원대의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찾아갑니다. 세무서 갈 때 서류는 신분증, 허가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차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서 2번 오는 일은 없었지만 주차장은 내려갔다 왔답니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프로세스는 끝났지만 이제 등록해서 예약받는 큰 산이 남았죠. 일단 2개의 숙소를 먼저 등록했고요. 투룸은 10월 예약이 하루 만에 풀 예약됐고요. 3룸은 11월 예약이 4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약됐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전처럼 전부 다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감성이던 세련이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예약된다고 하니 신중한 컨셉을 잡고 에어비앤비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숙소 살짝 사진 스포를 할게요. 예쁘고 감성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세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유한한 시간에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